자, 여러분 벌써 이제 4일째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숙제 제출한 거 오늘 학교 가서 다 이렇게 프린트를 해갖고 와서 다 읽었어요. 재밌게 읽었고, 뭐, 읽다가 웃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열심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두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해갖고, 숙제가 좀 늦어졌다 그러면서 사정을 내가 새롭게 알았는데, 뭐 한 세 과목을 8일 동안 듣느라고 정신이 없나 봐요. 거기다가 나까지 숙제를 내줘 갖고 시간도 촉박하게 주고 해서 힘드는 것 같아서 제가 문자를 보냈지만, 요번 숙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날 오후에 2시까지 보내면 됩니다. 워낙 그 학교 시스템이 그렇게 교육대학원 시스템을 만들어 놔갖고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 처음에 할 때만 해도 2학기라 그러면 겨울방학인데, 그러면 벌써 뭐 가을 학기부터 내가 과제를 내줘 갖고 매주 숙제를 받고 수업 전까지 거의 읽을 걸 다 읽은 다음에 교육대학원 일정 동안은 여러분 사람들이 숙제한 거 가지고 얘기하고 서로 당연히 대면 수업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수업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학기 내내 침묵하고 있다가 시작할 때 막 급하게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교육대학원 그때만 해도 한 40명이 들었어요. 굉장히 막 큰 그 수업이었고, 굉장히 또 적극적이었고, 뭐 절반 이상이 현직 교사들이었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길게 두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과제를 주고 하면 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한 학기 내내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절정의 시간에 방학 때 모여서 수업을 했는데, 그런 게 없어져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모여서 다 막 과제 나오고 뭐 공부할 게 쌓이고 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미안하긴 한데, 어차피 이 수업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려면 과제가 할 수 없이 제출돼야 하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과제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확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막 페이퍼 쓰듯이 막 몇 장씩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한번 고민해 본, 근데 고민도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그냥 에이 한 번 보고 안 되면이 아니라는 거죠. 고민할 만큼 하는 건데, 어 막 페이퍼 쓰는 것처럼 앞에다 막 카바까지 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사진 보내준 사람이 있는데 거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고, 오히려 컴퓨터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게 더 보기 쉽더라고요. 프린트를 하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20번 소네트 여러분들 열심히 한 걸 옆에 놓고 여러분들이 한 거하고 비교해 보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어 여러 사람이 숙제를 했기 때문에 공통점도 많고 뭐 다른 점도 많아요. 근데 한 사람만 계속해서 정답을 얘기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게 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나머지 사람들 다 어렵고 었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청산유수로 잘했어. 그게 생각 좀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안 믿거나 믿거나를 떠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래서 나는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수업을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수업을 해요. 왜냐면 어려운 부분을 다 어렵다고 했고 해석이 안 됐고 놓쳤고 그런 고백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분들을 중심으로 내가 어 이 시가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자세히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소넷 넘버가 20번이죠. 20번.
20이라는 숫자는 과거에 인간의 육체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래전 얘기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몸의 숫자를 계산할 때 뭐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해갖고 20 그러면 해부학적인 숫자. 인간의 몸의 어떤 해부학적인 숫자로서의 20을 20은 그렇게 상징적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네트도 20번이라는 숫자에 보면 사람을 만드는 과정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연이 무슨 사람을 하나 만들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a woman's face with nature's own hand painted. Thou hast thou, the master mistress of my passion. 이렇게 이제 네 줄까지는 안 읽었지만 처음에 여자의 얼굴이라고 해놓고선 둘째 줄에서 hast thou라고 했으면 이게 여자의 얼굴은 당신은 가졌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여자의 얼굴을 가졌다는 그 삼형식 문장을 목적구라고 하나요? 목적구를 제일 앞에 내놓은 거야. 그렇다면 you have a woman's face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대가 여자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면 당연히 여자의 얼굴인데 여자의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걸로 봐서 뭐 남자에게 하는 말로 생각되죠. 20번이라는 거는 영맨에 대한 계속된 사랑을 표현하는 시니까 여러 학생들이 이건 여자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 시의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자의 아름다움은 단지 비교 대상일 뿐이지 실제 묘사하고자 하는 아름다움은 뭐예요? 남자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내가 화면 공유를 할게요. 그대가 여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이 어떻게 됐냐는 걸 묘사한 게 일행의 뒷부분이죠. 이것도 painted라는 게 제일 뒤에 나와 있지만 분사 구문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요? Woman's face painted with nature's own hand. 이렇게 순서를 바꾸기만 하면 번역은 진짜 문제없이 돼요. 그래서 구문 파악이 중요하다고 했죠. 뭘로 페인트가 칠해졌냐면 자연의 손, 자연 자신의 손으로 색칠된 여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그냥 자연이 뭐 만들었다 그러면 되는데 페인티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페인티드는 여자의 얼굴을 묘사할 때 페인티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셰익스피어는 다른 소넷에서도 여자들은 얼굴에 화장을 해갖고 실제 모습보다 더 이쁘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거짓 아름다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도색된 미모. 우리도 뭐 요즘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여자들은 생얼로 잘 안 나타나고 다 이렇게 화장해서 가려야 나타나고 뭐 신혼 첫날 밤 자고 나서 깨고 나서 남편이 딴 여자하고 잡는 줄 알았다고 한 농담도 있잖아요. 얼굴을 씻고 나서 보니까. 이 정도로 페인트를 칠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여자의 얼굴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가 페인트를 칠한 거예요? 자연이 페인트를 칠했으니까 이건 정말 자연산.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은 많아요. 자연적 얼굴. 자연이 직접 그린 여자의 얼굴.
인간이 그린 여자의 얼굴이면 화장한 얼굴이겠죠. 근데 여자의 얼굴을 같다고 말하면서 이건 칭찬인데 거기다가 화장한 얼굴인 것처럼 얘기하면 이거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그린 여자의 얼굴. 그래서 페인트라는 말과 여자의 얼굴 사이에는 모순이 있는 거예요. 자연이 꼈기 때문에 이게 자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페인트드 된 여자의 얼굴과 같다 그랬으면 당신은 화장한 얼굴이야. 이게 이렇게 겉에 치장한 얼굴이지 실제 얼굴이 아니야라고 볼 수 있는데 자연이 칠했다고 했으니까 진짜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을 말합니다. 그런 얼굴을 당신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라고 했잖아요. hast thou라고 해놓고선 그대를 반복해서 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The master mistress of my passion. 이것도 지금 여자, 남자에 대한 비교가 계속 나오는데 이 둘째 줄부터 벌써 master, mistress라는 말을 함으로써 남성, 여성 두 가지를 다 합친 거예요. 그대는 나에게 누구냐면 남성 같은 주인이면서 또 여성 같은 애인. 그래서 master, mistress of my passion. 내 열정에 대한 주인이면서 또 내 열정을 받는 애인. 이런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 그대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a woman's gentle heart. 그다음에 쭉 보면 넷째 줄까지 주어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you have라는 말에 붙는 두 번째 목적어예요. 처음 목적어는 여자의 얼굴, 두 번째 얼굴은 여자의 마음. 그런데 아까 여자의 얼굴도 화장한 얼굴이 아닌 거라고 한 것처럼 여자의 gentle heart, 여자의 부드럽고 좋은 마음씨를 가졌다고는 말했지만 또 but not acquainted with the shifting change 하고 as is a force of women's fashion이라고 함으로써 여자가 갖고 있는 성격과는 관계없는 여자의 마음. 똑같이 앞에 일행하고 똑같은 대치되는 개념이죠. 어떤 마음? not acquainted 했으니까 알지 못해. 그래서 with니까 이게 acquainted도 또 분사처럼 gentle heart를 수식한 거죠. 알지 못하는 여자의 마음. 무엇을 알지 못해요? acquainted는 누구를 잘 알고 친하고 이런 뜻이니까 with라는 전사가 붙거든요. acquainted with someone 하면 누구누구와 이게 친해지다, 친밀한 관계다. 그러면 여기서도 acquainted는 이제 친밀한 관계가 아닌데 어떤 거하고 shifting change 이게 왔다 갔다 변하는 것과는 잘 친하지 않은 변하는 것이 없는 거죠. not acquainted니까 변한다는 것을 모르는 여자의 젠틀한 마음. 그래놓고 그 shifting change라는 말을 뒤에서 계속 뭐로 수식하냐면 무엇인 것처럼 누구처럼 어떤 누구 force women의 fashion인 것처럼 여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force라는 말로 한정을 합니다. 어떤 여자가 그러냐면 잘못된 여자. 그래서 false는 untrue. 우리 그때 true 지난 시간에 배운 소네트에서 내가 made of truth 이게 다 진실한 여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false는 그 반대야. 진실하지 않은 여자들. 잘못된 여자들의 패션인 거죠. 그래서 이 패션을 옷을 입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한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패션은 그냥 습관인 거죠. 습관. 매너. 그런 여자들이 보통 행하는 행위, 매너, 방식. 잘못된 여자들의 방식처럼 변덕이 없는, 변덕을 모르는 그런 여자의 부드러운 마음. 여자의 얼굴이면 페인트 칠하지, 화장하지 않은 거, 자연산, 또 여자의 마음이라면 변덕을 모르는 여자의 마음.
이렇게 해갖고 벌써 한 아이디어가 코트레인, 첫 번째 코트레인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자연의 양면성은 우리가 그 전에도 공부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는 거에 따라서 자연은 사람의 얼굴에다 주름살을 그리는 부정적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자연이 페인트했다는 것으로서 이거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말이 되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shifting change라는 말에는 이게 옥스퍼드 사전을 찾아보면 옷을 갈아입다 그런 말도 돼요. 옷을 갈아입는 게 여자들은 좀 남자보다 자주 갈아입는다는 뜻도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여성의 생리라는 것도 상징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마음을 가졌지만 그런 여자의 육체적인 어떤 변화, 또 옷을 갈아입는, 자주 갈아입는 그런 거, 이걸 이제 잘못된 여자들이 하는 행위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막 멋만 부리고 맨날 옷 갈아입고 뭐 shifting change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fakeness라고 생각하면 좋죠. fakeness. 변덕이라는 변덕. shifting change가 여자의 변덕 같다는 생각으로 하면 돼요. 왜냐면 그 뭐야, 그러면 아까 진짜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를 옷을 갈아입는다고 쓴 사람들도 있긴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많네. 그렇게 보니까. 뭐 패션도 그렇다 보면 여자들의 패션인 것처럼 옷 갈아입는 게 뭐 이렇게 굳이 생각하자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좋은 발견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acquainted라는 말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다 한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할게요. 굉장히 재미있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자가 변덕을 부리고 여자의 패션은 이렇게 종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 혐오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쓰던 어떤 개념이래요. 여자들은 믿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여자들을 막 학대하고 여자를 막 혐오하고 그런 그 사람들도 지금도 있지만 아무튼 과거에도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표현은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미소지니스틱한 여자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의 통상적으로 하는 말을 여기서 갖다 붙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포트레이를 보면 an eye more bright than theirs. 이것도 뭐예요? 계속 앞에 you have에 해당되는 말이죠. You have an eye. 전부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에 you have에 연결된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대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밝은 눈. 사실 more bright라는 말도 뭐 이건 문법적으로는 사실 맞지 않아요. brighter 해야죠. bright는 비교급이 있어요. 근데 more bright라고 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눈이냐면 그들의 눈보다 훨씬 밝은 눈. 그래서 theirs 하면 앞에 나온 women's를 받는 거겠죠. 여자들의 눈보다 더 밝은 눈을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도 또 여자의 눈하고 다른 점을 얘기해요. 여자의 부정적인 것을 또 이야기해야죠. 그래서는 뭐예요? less force in rolling. 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눈 또는 여자들처럼 시샘하는 눈 이렇게 번역을 했고, 어떤 사람은
여성보다 밝은 눈, 눈길이 가는 곳마다 고르고 미끄러져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아직 문법 파악이 안 된 거죠. 자, 다시 보세요. 그 여자의 눈보다 더 밝은 눈인데, less force, 덜 잘못됐어. 덜 잘못됐어. 어디에 있어서 덜 잘못됐냐? rolling. 그러면 눈이에요. 그러면 롤링 한다 그러면 뭘 롤링하는 거겠어요? 눈을 굴린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곁눈질을 하고 집중되지 않고 그냥 한눈을 판다는 뜻이에요. Less force in rolling. 눈을 굴리면서 하는 행동이 그들과 같이 잘못된 게 아니야. 좀 덜 잘못됐어. 그런 눈을 당신은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눈에 대한 형식이 뒤에서 force로서 형용사로서 수식을 했죠. 이번에는 동명사로서 gilding, 분사로서 현재 분사로 이 다시 눈을 수식하는 거예요. 이게 force 1, glide 2. 굴리는데 덜 잘못된 눈. 그리고는 금박을 하는 눈이야. gilding 해요. 그 본 대상을 어떻게 본 대상? 그 눈이 바라본 대상을 금박칠하는 눈. 눈이 얼마나 빛이 나고 얼마나 아름답길래 그 눈이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금이 쫙 발라지는 것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페인트라는 개념과 길드라는 것도 비슷한 유형의 의미가 있거든요. 페인터도 이렇게 색칠하고 뭘 가릴 수 있잖아요. 길드도 마찬가지야. 겉만 번질하게 할 수 있다는 뜻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모를 그냥 이렇게 번듯하게 만드는 페인트 칠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런 부정적인 뜻보다 그 빛나는 눈이 보는 것조차도 다 금으로 칠할 정도로 아름다운 밝은 브라이트한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 Man in Hue라고 한 거는 약간 좀 이제 애매해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다음 그, 이제 has라는 말을 계속 붙여서 You have a man in you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해 갖고 앞에 이렇게 당신은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당신은 그 남자입니다. 바로 a man in you. 그러면 in hue 하면 색깔이라는 말을 많이 했고 어떤 사람은 고함 치는 거가 아닌가 막 휴를 찾아보면 고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나 봐요. 나도 처음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함을 치는 남자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휴는 글자 그대로 사실 색깔 같은 거예요. 색깔인데 색깔의 뜻만 갖고는 a man in hue, 색깔 있는 남자. 또 우리말로 바꾸면 굉장히 멋진 표현이잖아요. 근데 hue라는 뜻이 있어요. 보세요. 이게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 당연히 나오지만 네, 옥스퍼드 사전을 지금 이 노트북에 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보는 사전에서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 보면 휴에는 글씨가 작아서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좀 이렇게 하면 커진다. 휴에는 색깔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죠. 색조 같은 거. 색깔을 다 컬러와 관련된 건데 네 번째 보면 form, appearance라는 뜻이 있어요. 외모. 그러면 a man in hue 하면 외모가 있는 남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잘생긴 남자.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뜻으로는 external appearance 외모라고 딱 나와요.
external appearance of face라는 뜻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의 외형적인 모습. A man in hue.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긴 남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외모를 갖고 있는데 다른 모든 외모들은 그의 지배 아래에 있는 in his controlling. 그가 이렇게 쥐락펴락할 수 있는 모든 다른 색깔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색깔, 그런 외모.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보다도 뛰어나게 아름답다는 뜻인 거예요. A man in you.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도 번역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문장도 아닌 게 a man in hue라고 했으니까 이게 has to 다음에 계속 연결되게 하면 또 이상하잖아. 너는 남자를 가졌다는 게 아까 눈 가졌다는 건 말이 되는데 그런데 그걸 다 뭉뚱그려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남자입니다. 잘생긴 남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아니라서 해석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잘생긴 남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미모들을 다 컨트롤, 지배하는 그들보다 뛰어난 미모를 가진 남자. 근데 내가 여러분들, 미안하네. 또 이것도 이게 참, 내가 이 시를 복사해갖고 여러분한테 주면서 일일이 전부 다 읽지를 않고 그냥 맞겠지 했거든요. 그래서, 머치가 지금 잘못됐어요. 이 책에는 이게 위치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번역하려니까 이상해갖고, 이 머치를 위치로 고쳐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도 다 틀리게 번역했을 거예요. 이거는 문장이 아니거든요. A man 하고 그 남자를 휴식하는 거야. 그 외모가 어떤 외모냐면 남자의 눈을 훔치는 외모. 그리고 여자의 영혼을 놀라게 하는 아주 깜짝 놀라게 만들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 그대는 a man in hue야. 얼굴 잘생긴 남자야. 모든 다른 외모를 다 컨트롤링하는. 그래서 그걸 회치하고 뒤에서 또 수식하는 거야. 남자의 눈도 훔치고 여자의 영혼도 사로잡는 그런 외모다라는 말을 하면 이것은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이제 세 번째 코트레인으로 갑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어렵기도 하고. And for a woman wert thou first created. wert도 were인데 you were인데 t가 붙는다고 했죠. 그대는 처음에 you were created for a woman. 이걸 잘못해서 가면 여자를 위해서 창조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대는 여자가 되기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For a woman, you were first created. 그대는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야? Nature. Nature가 fellow-doting. 여러분 A하고 doting이라는 말이 이제 오래된 시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점점 깊이, 점점 더 이런 뜻이에요. 점점 더 사랑에 빠졌다. 그런 뜻이에요. fell a doting. doting은 adore 하다는 뜻도 되거든요. 이거 막 숭배하고 막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그런 뜻이 adore, adore. 근데 그 adoring이 하는 게 점점 더 깊어진 거예요. 여기서 she는 당연히 자연이겠죠. 자연이 그대를 만들 때, wrote는 짤 때, 뭐 워크할 때, 작업할 때, 자연이 당신을 빚을 때,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어떤 메타포를 사용하는 거죠. 자연이 그대를 빚을 때 사랑에 그냥 점점 빠져버린 거야. 그리고 by addition, 추가함으로써 자연은 그 다음 동사가 뭐냐면 defeated예요. 이게 동사 원,
동사 투야. 아니다, 써 있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고요. 이건 as에 붙은 말이죠. 이게 동사 원이야. 자연은 사랑에 빠지고 두 번째 나를 패배시켰어. 나를 defeated me of this. 운을 맞추려고 바꿨을 뿐이야. 나로 하여금 그대를 앗아가 버렸다는 뜻이에요. defeated. 패배시켰다. 그래서 defeated는 deprive의 뜻이죠. deprive 하면 of를 반드시 쓰죠. 앗아가다. 뭘 추가함으로써 자연이 나를 패배시켰어. 패배시킴으로써 그대를 앗아가 버렸어. 자, 여러분들 지금 뭐 이거 별 어려운 건 없죠? 그럼 by audition이 뭘까요?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이거는 대충 짐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 여자로 만들려고 했다. 근데 하나 추가했다. 그럼 뭐겠어요? 그럼 뭐 뻔하죠. 패배시키는 것을 또 수단으로 수식하게 by adding one thing이라고 반복한 거예요. by addition을 다시 반복한 거예요. adding one thing to my purpose, nothing. 한 가지를 더 추가했는데 내가 나의 목적으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을 비평가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셰익스피어가 동성 연애를 부정하는 시다. 이거야말로 이게 육체적인 진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자로 만들려고 하다가 뭘 하나를 추가해 갖고 나에게는 쓸모없는 것이 돼버렸어. 나의 목적으로는 nothing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남자 대 남자의 관계가 아니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속에 깊은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누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이제 그 한 껍데기 더 벗긴 거는 이제 이거 다 한 다음에 해줄게요. 하나를 추가함으로써 내 목적에는 쓸모없는 것을 만들므로써 나에게서부터 그대를 뺏어가 버렸습니다. 자연이. 처음에는 여자로 만들려고 하다가 지가 사랑에 빠져갖고. 여러분 이거 그리스 신화 피그말리온 신화하고 똑같죠? 이 조각을 했는데 너무 이뻐하고 그 조각하고 사랑에 빠지는. 네, 그거를 패러디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온 다음에 결론 부분은 뭘까요? 그러나 since she pricked thee out for women's pleasure, mind thy love and thy love's use their treasure. 이것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since는 이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your love is mine. 아니면 my love is your love. 이게 비동사가 여기 들어갔죠. 나의 사랑은 나의 그대에서 이건 my는 그냥 my로 봅시다. 자, 나의 사랑, 그대의 사랑은 나의 것이단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비동사가 빠진 거죠. 뭐야? 자, 그대의 사랑은 나의 것이 되고 그대 사랑의 사용은 그들의 보물이 되고. 그래서 대어는 뭐였어요? 앞에 나온 여자들이죠. 이것도 동성애를 거부하는 말이에요. 보세요. 자연이
그대에게서 이게 prick하면 찌르다는 말인데 out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찌르듯이 앞으로 빼낸 거야. 무엇을 위해서? 여자들의 쾌락을 위해서. 여자들의 쾌락을 위해서는 여자들의 쾌락을 위해서 그대로부터 뭐 하나를 prick 찔러서 뽑아냈기 때문에 그대의 사랑은 나을 것이고 그대의 사랑을 사용하는 것. 이건 뭐예요? 섹스죠, 섹스. 그대의 사랑을 사용하는 것은 그 여자들의 이제 뭐 보물이다. 근데 이게 왜 복수일까요, 그러면? 왜 남자는 하나인데 여자들은 복수를 썼어? 그러면 이건 뭐 사실 좀 여자는 한 남자는 여자를 복수로 상대해야 된다 이런 뜻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이라는 것은 딱 1대1 남녀 관계의 어떤 그 사랑이고 또 둘이 낳은 생산된 아이가 후손을 뭐 이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아주 결혼에 신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젊은 영맨을 위해서 말을 할 때는 그냥 완전히 바람둥이처럼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사는 남자지만 그러니까 이 남자의 몸은 다른 많은 여자들의 쾌락을 위한 몸이야 라고 지금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앞에 시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하고 약간 모순된다고 할 수 있죠. 남성 중심의 어떤 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왜 their treasures가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자를 상대할 때는 복수를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뭐 그 시대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여기서는 그 다음 뜻이 아니니까 이것부터 treasure라는 말에는 남자의 고환이라는 뜻이 있어요. 남자의 고환.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남자 성기를 말한다는 거죠. By addition, by adding one thing, 다 남자의 거식이라는 뜻이야. 그게 나한테는 아무 소용 없어. 근데 자연히 그것을 프릭 찌르는 물건인데 그걸 끄집어내 갖고 여자들의 쾌락을 위해서. 그래서 그대를 사랑하는 것만 나는 하고 그대의 사랑의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고안이 된다. 그들의 남자 성기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동성애를 거부하는 셰익스피어는 절대로 이 남자를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은 남자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꺼풀 더 벗기면 더 희한한 얘기가 있어요. 다 봅시다. 네, 너무 많이 갔어요. 네. 자, 먼저 acquainted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아까 뒤에 이 변덕스러움을 모르는 여자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변덕스러움을 모르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말장난이 들어가 있어요. 워드펀. 이게 워드펀이라고 해요. 여러분 굉장히 미안한데 이건 우리는 성인 수업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 단어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아주 굉장히 비속어예요. 여자의 성기를 말하는 비속어예요. 그런데 진짜 한국 여자도 조심해야 돼요. 오래전에 어떤 그 여학생인지 뭐 대학생인지 모르겠어요. 티셔츠를 여름에 입었는데 거기 글씨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장난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버젓이 입고 다니는 거야. 이거는 굉장한 비속어예요. 잘 안 써. 근데 어디야 뭐 안 좋은 데는 많이 나오겠죠.
바로 acquainted가 count의 사운드가 나는 거예요. acquainted, count. 뭐예요? 그대는 여자의 마음을 가졌는데 여자의 성기가 없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모든 주석에 다 나오지 않아요. 지금 내가 보는 이 주석에도 봅시다. 여기 나오네요. 이게 이런 소리가 나는데 코엔트가 이게 컨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not count, count가 없는. 이게 1598년도까지는 이런 식으로 여자의 성기를 비속어로 썼다는 거야. 1598년도까지.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때도 이런 게 여자의 성기용 단어로 썼다면 이게 바로 그 말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뭐 어차피 같은 의미잖아요. 여자의 마음이지만 사실 여자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여자의 성기가 없다 이런 거는 별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nothing이에요. nothing. By adding one thing to my purpose, nothing. 하나를 더함으로써 나의 목적에는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이라는 뜻이지만 nothing에는 무슨 뜻이 있는 줄 알아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내가 이게 또 어디가 버리니? 잠깐만요. 자, 이게 햄릿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햄릿에 나오는 얘기인데 햄릿 3막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보면 오피리아하고 이제 햄릿이 하는 대화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햄릿이 유랑극단이 그 궁정에 방문을 했을 때 연극 속의 연극을 공연시키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살해당했는지를 그 사람들한테 연기로 보여주고 유령한테 들은 얘기 그대로 지금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는 삼촌이 관객으로 있는 그 연극에서 연극 구경하러 왔는데 그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때 막 연극 시작하기 전에 오피리아도 앉고 뭐 폴로니우스 뭐 클로디우스하고 뭐 걸줄도 전부 와서 이제 무대 앞에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햄릿이 먼저 준비하고 있다가 오피리아가 오니까 오피리아한테 말 걸고 농담을 하는데 완전 성적인 농담을 하는 거예요. 자, 오피리아한테 접근해 갖고 Lady, shall I lie in your lap? 내가 좀 무릎에 누워도 될까요? No, my lord. 안 됩니다. I mean, my head upon your lap. 아, 내 머리가 그대 그 무릎에 올려놓는 건데요. I, my lord. 그래요. 라고 말했죠. Do you think I meant country matters? 내가 이렇게 너 무릎에 머리를 베겠다니까 내가 country matter를 뜻한다고 생각하니? country matter가 쉽게 말한 영어로 보니까 섹스에 대한 거라고 나와요. 그럼 내가 너 섹스 하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하니? 그렇게 너는 생각하니? 그랬더니 오피니아가 I think nothing my lord라고 말해요. I think nothing my lord.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순진한 처녀잖아요. 그런데 이 nothing의 뜻이 너무 재밌어요. 그 당시에 nothing이 뭐냐? In Shakespeare's time, nothing 혹은 nothing은 제로잖아요. 제로 was a slang for the vagina. 여자의 성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nothing, 제로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뭐 좋다는 말 할 때 우리 뭐 이렇게도 말하고
뭐 이렇게도 말하죠. 오케이 할 때 이렇게도 말하죠. 이게 남미에서는 엄청난 욕이래요. 한국 사람들이 무지무지 오해를 받는데. 아, 좋아, 오케이 이렇게 말하면 얘네들이 이게 욕이라는 거야. 이 여자의 성기를 말한다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제로면서 nothing 그러면 성기야. 이게 그런 뜻을 말한 거야. 오피리아가 나는 지금 nothing을 생각해요. 그러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잖아. 난 성기를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햄릿이 받아 말합니다. That's a fair thought. 아, 참 괜찮은 생각인데 to lie between May's legs. 처녀의 다리 사이에 눕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fair thought인데. 그러자 오피리아가 What is my lord? 오피리아는 어쩌면 이런 비속어를 모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순진한 처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햄릿이 그 다음에 또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또 이중 뜻을 갖고 있죠. 그랬더니 오피리아가 You are merry, my lord. 뭐 기분이 오늘 좋으시네요. 이런 대화 속에서 성기를 묘사할 때 쓴 단어라는 햄릿에서.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이 시를 쓰면서 nothing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완전히 이건 동성애가 되거든요. 하나를 더 추가함으로써 내 목적으로는 바로 여성이 되고 여성기가 되고 끔찍하죠. 이렇게 그럼 이게 과연 동성애를 거부하는 시냐, 동성애를 아주 비밀리에 밑으로 깔고 있는 시냐. 이것은 아직까지 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액면상으로는 완전히 남자는 셰익스피어에게 육체적으로 전혀 의미 없는 존재일 뿐이다. 그냥 내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육체 관계는 여자들하고나 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내가 한번 처음부터 쭉 번역을 해볼게요. 그대는 가졌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자연이 직접 손으로 칠한 여자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내 열정의 주인이며 애인인 그대요. 또 당신은 여자의 아주 좋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뜻은 이제 빼고 너무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또 다른 우리는 이건 뭐 욕같지 않잖아요. 봐도. 자, 여자의 마음을 가졌는데 뭘 모르느냐? 변화하는 거, 옷 갈아입거나 뭐 변덕 부리거나 이런 걸 모르는. 누구처럼? 잘못된 여자들의 패션처럼, 습관처럼, 매너처럼. 또 당신은 눈을 가졌습니다. 훨씬 부드러운 눈. 그 여자들의 눈보다. 그런데 굴리는 데는 좀 덜 잘못돼 있어요. 덜 force.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눈을 굴리는 데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눈은 보는 것마다 다 금박을 칠하는 그런 눈. 그대는 뭐 이런 말은 없지만 그대는 정말 아름다운 미모의 남자이고 다른 모든 미모를 그대가 다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미모는 남자와 미모나 다른 남자들의 눈을 빼앗고 여자들의 영혼을 놀래키는 사로잡는 그런 얼굴입니다. 그리고 여자로 당신은 최초에 창조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자연이 당신을 빚으면서 그냥 사랑에 점점 빠져갔고 하나를 더 추가함으로써 나에게서 그대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deprive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반복하죠. 다시 by adding one thing 하나를 더 추가함으로써 내 목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또 다른 뜻은 또 내 목적으로는 여자의 것이 되버립니다. 그러나 자연은 그대를 여자의 쾌락을 위하여 하나 찌르는 것을 뽑아냈기 때문에 사랑은 나의 것이지만
그 사랑을 사용하는 것은 여자들의 보물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원어로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이제 그 뜻을 다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단원을 위한 맞춤형 음악 감상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6개월 무료 체험 시작하세요. Sonnet 20. A woman's face, with nature's own hand painted. Hast thou the master mistress of my passion? A woman's gentle heart, but not acquainted with shifting change, as is false women's fashion. An eye more bright than theirs, less false in rolling, gilding the object whereupon it gazeth. A man in hue, all hues in his controlling, which steals men's eyes and women's souls amazeth. And for a woman wert thou first created, till nature as she wrought thee fell a doting, and by addition me of thee defeated, by adding one thing to my purpose nothing. But since she pricked thee out for women's pleasure, mine be thy love, and thy love's use their treasure. 자, 여기서도 여러분 지금 봤지만 여기 글은 멋이라고 써있지만 이 남자는 위치라고 했잖아요.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사람 글에서는 이 자막은 멋인데 위치라고 읽어버리잖아요. 그래야 말이 되거든요. 아무튼 첫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소넷 그 사이에 좀 이렇게 공부도 좀 해보세요. 나하고 이제 하기 전에 숙제는 아니지만 스스로 무슨 뜻일까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 소넷도 한번 읽어보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음 시간 수업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요거는 마칠게요.